이번 시간에는 사주 안에서 이 진이나 술이 있는 사주, 이런 진이나 술을 가지고 있는 사주가 이 갑진년에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주 안에 진이나 술이 있는 사람이 갑진년 운세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느낌상으로 오는 것이 진이나 술이 있고 갑진년에 또 진토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진진자영을 하거나 진술충을 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기에 왼쪽에 지금 제가 샘플 사주로 하나 제시를 해놨는데요. 이 사주는 제가 뭐 다뤄본 사주가 아닙니다. 제가 감명한 사주가 아니고 이 사주는 제가 유튜버에서 어떤 사람이 명리가예요. 어떤 명리가가 자기 친구라고 소개를 하면서 여기 오른쪽에 넣처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런 내용들의 이제 말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제가 메모를 해서 지금 이 시간에 마침 이 사주가 사주 안에 월지에 술토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다뤄보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분이 이 사주를 소개했던 유튜브에 했던 그 명리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주에는 이제 본인의 친구인데 외제차 2대가 있고 잘 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주가 화기가 치우져, 그러니까 화기가 치우쳐져 있어서 이런 사주를 보고 망한 사주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이제 구절에서 이분이 했는 말이 굉장히 저는 놀라운 말인데, 이분이 그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명리가란 말이에요. 이 사주를 소개했는 사람이 명리가인데 자기 친구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에처럼 이렇게 외제차 2대가 있고 잘 살고 그렇기 때문에 화기가 너무 강해서, 이 사주가 화기가 강하다는 거죠. 강해서 이런 구조를 보고는 이제 망한 사주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외제차 2대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들은 일반적인 그러니까 명리를 공부하는 일반 학생이라든가 또는 뭐 그냥 보통 사람들, 이 명리가가 아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사주대로 사람이 다 사는 게 아니라든가, 또 사주가 다 맞는 거는 아니라든가, 이것처럼 이 사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주를 감명하거나 또 뭐 명리를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명리가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무책임한 얘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명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명리가가 이제 누구의 운명을 감정해 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 사주를 소개했는 이분도 그 명리가도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이 명리를 불신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은 굉장히 잘못돼요. 그러면 이런 거와 똑같아요. 어떤 물리학자가 달에 가는 로켓을 막 설계해서 그것을 만들어요. 만들어 가지고 달에다가 로켓을 쏠 때 이 로켓이 달에 갈 수도 있고 화성에 갈 수도 있고 수성에 갈 수도 있고 금성에도 갈 수 있다. 어디로 갈지 때때로 어떤 때는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다.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어떤 우주인이 그 달에 그 로켓을 타고 갈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사주로 모든 것을 명리가가 적어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은 할 수 있는데 사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 또는 사람이 사주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주가 안 맞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명리학이라는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는데, 그 어떤 학문을 다루는데 그거에 대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무책임하고 그 본인의 실력의 바닥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앞부분에 이런 그 외제차 2대 있고 잘 살고 화기가 치우쳐서 망한 사주라고 하면 안 된다 이랬으면은 왜 그렇게 보느냐 하는 걸 설명을 해야 돼요. 왜 이 사주가 잘 먹고 잘 살고 외제차 2대를 굴리고 있는지, 왜 망한 사주가 아닌지를 설명을 해야 돼. 그걸 안 하고 사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는 나중에 시간 되면 내가 풀어보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그것보다 훨씬 못한 거죠. 나중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니까 나중에 뭐 새로 정식으로 한번 풀겠다. 그러면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위에 이런 말을 해놓고는 마지막에 멘트가 사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명리를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것은 그거는 뭐 어떤 그 농담 따먹기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가르치는 명리라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러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어떤 것을 우리가 학이라는 말을 붙여서 가르치고 할 때는 적어도 그 이론적으로는 백발백중해야 되고 언제나 그 어떤 궤도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학이라는 말을 붙여가 할 때는 이것은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진리라는 것은 함부로 그것이 변경되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은 진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 명리가가, 사주를 가르치는 명리가가 사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든가, 사주가 항상 맞는 건 아니라든가, 또 사주대로 사는 사람, 항상 사람이 사주대로 사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말을 하는 명리가들도 실제로는 많이 있죠. 그 명리가는 명리에 대한 굉장히 그러니까 지식이 얕다, 또는 명리의 실력이 거의 없는 사람이다, 빈깡통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전혀 명리를 적어도 제대로 공부하고 또 누군가에 가르친다면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주대로 사람이 살지 않거나 또는 사주대로 하면은 사주가 잘 안 맞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명리가가 그 사주를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주가 틀린 것이 아니고 사주를 엉뚱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사주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사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이런 말을 일반인들은 하죠. 그런데 명리가는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주를 가르친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주에 대해서, 이 사주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풀어보는 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오늘 이 시간의 끝부분에서 제가 이 사주를 굉장히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에 이렇게 말했던 이분은 아마도 이 사주를 풀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 이 사주가 화기가 굉장히 강한데도 잘 먹고 잘 살고 외제차가 2대를 굴리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고 사주로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이분이 이 사주를 소개했던 유튜브에 있는 그 명리가는 이 사주가 왜 잘 먹고 잘 사는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이 사주를 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명리적,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리적 이론으로는 그 실력으로는 풀지 못했기 때문에 사주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마라, 이런 경우도 잘 살 수 있다, 화기가 넘쳐가 망한 사주처럼 보이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만 설명을 한 거예요. 풀 수 있었으면 단 한마디로 무슨 격에 어떤 일이 생겼다는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은 이 명리가 자체가 굉장히 이 사주를 푸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사주에 진이나 술이 있는 사주가 갑진년이 어떻게 되느냐를 하기 위해서 마침 이 사주를 제가 유튜브에서 발견을 해서 마침 여기 술토가 있어요, 사주 안에. 그래서 이 사주를 샘플로 제가 인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주에 진이나 술이 있는데 갑진년을 맞이했다는 게 가장 우리가 첫눈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진술충하거나 진진형 하는 거거든요. 진진형 또는 진술충,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니까 결국 형충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사주에서 왜 형충이 일어나느냐, 형충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그러한 형충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거를 해석하면은 자연스럽게 사주에 진이나 술이 있는 사주가 갑진년에 왜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은 형충의 원인이 뭐냐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형충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모든 명리학도 음양학인데 우주 자연의 운동은
우리가 보통 우주 자연의 우주의 운동, 우주 자연의 운동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음양 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양학식으로 하면은. 그리고 이 음양 운동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수와 화의 운동입니다. 근데 수는 뭡니까? 음의 대표자죠. 그 다음에 화는 양의 대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화의 운동이 결국 음양 운동이 우주의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형충은 왜 생기느냐 하면은, 이 음은 항상 응축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음의 운동이라는 것은 응축하는 운동이고, 양의 운동이라는 것은 발산하는 운동이에요. 팽창하고 발산하는 하고 분열하는 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양 운동이라는 것은 음이 극단에, 그러니까 응축이 극단에 이르게 되면, 응축이라든가 통일이죠. 통일 운동이 음인데, 응축이나 통일 운동이 극단에 이르면 음극적 양생에서 양 운동으로 전환이 되고, 양이 또 극단에 이르면은 또 음으로 양극적 음생에서 또 응축하는 운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것이 무한히 반복되기 때문에 우주의 만물이 존속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명리학도 음양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주팔자 속에도 이 음양의 사상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진이나 사주에 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갑진년에 형충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그러한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수의 운동, 그러니까 음의 운동이, 수의 운동은 계속 응축과 통일 운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무한히 이렇게 무한히 응축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화에 해당되는 이 화운동은 발상과 분열의 운동이란 말이에요. 발상과 분열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팽창과 분열의 운동이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과도한 양기운의 팽창, 이 양기운이 과도하게 팽창되면은 그것은 양기운의 양운동 과정이라는 것은 무형화, 만물이 무형화가 되는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분열하고 팽창하고 발산하게 되면은 결국은 형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운동은 무형화, 만물이 무형화가 되는 과정이에요. 무형화 과정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고, 음운동은 유형화가 되는 과정, 그러니까 형태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운동이 무형화가 되는 과정이니까 양운동이 과도한 팽창을 하게 되면은 만물이 다 분열하고 팽창하고 발산돼서 결국은 형태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이 존속할 수 없게 되거든요.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형충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은 형충이라는 것은 과도한 양운동, 과도한 양운동을 그러니까 억제하는 거죠. 과도한 양운동을 억제하고 조정하는 과정, 그것이 형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사주 같으면은 이제 화기가 강한데, 예를 들어서 인호술이라는 삼합과 또 사오미라는 방합, 이 두 개가 만나면, 두 개의 화가 만났으니까, 화가 화를 만났으니까 굉장히 팽창하는 기운이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형, 오호형, 오자형, 술미형, 이런 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강제 조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양기운의 팽창을 강제로 수축시키고 조정하기 위해서 형충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형충이 생기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형충이 생기면은 형충은 과도한 양기운의 팽창을 강제로 조정하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 사주에서도 형충이 있다는 것은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고 체계라든가 행동 양식이라든가 사고 체계나 행동 양식을 강제로 조정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조정할 때는 고통스럽지 않지만은 어떤 행위나 생각을 강제적으로 뜯어 고치게 되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충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 최종 결과가 설사 좋게 됐고 잘 됐을지라도 그 과정에서 굉장한 고통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형충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반가운 현상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형충의 결과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결과가 결과적으로 나왔을지라도 형충하는 그 과정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럽다. 왜? 강제적으로 뭔가를 조정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암 수술을 했는데 암 수술이 잘 됐고 동시에 보험에 드러났던 거를 뭐 한 3억쯤 받았다.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암도 잘 수술됐고 잘 완치가 됐고 다 좋고 돈도 버덕도 좋지만은 암이 발생했는 그 순간과 암을 수술하고 치료하는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또는 뭐 집에 화재 보험을 많이 들어놓고 이제 집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렇지만 집이 불탄 거예요. 집이 불타고 나중에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집을 더 멋진 집을 짓고 뭐 이렇게 해서 돈을 오히려 남았다. 그러지만 집이 불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기념품이라든가 뭐 가족들의 사진이라든가 이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불타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충은 그 과정이 굉장히 심란하고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그 결과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게 형충의 원인과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시 정리하면 형충은 왜 생기느냐? 과도한 양기운의 강제적인 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그러나 형충이 일어나는 그 과정은 매우 고단하고 힘들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형충이 이 형충을 하는 글자가 사주 내에서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같으면 술토가 월지에 있는데 갑진년 같으면 진술충에서 월지를 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연지에 있을 수도 있고 일지에 있을 수도 있고 시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각각의 강제 조정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되는 십신이나 오행이나 또는 그 시기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거를 보는 방법이 금묘화실법으로 보는 거예요. 금묘화실법으로. 그래서 연지를 충하면은 조상이나 또는 조직의 어떤 그 대표 뭐 조직 전체에 대한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월지를 충하면은 뭐 사회적인 어떤 관계에서 또는 직장 관계에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일지를 충하면 뭡니까? 내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나 또는 배우자라든가 또는 뭐 직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시지라면 보통 우리가 자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금묘화실로 이거를 따져서 그러한 곳에서 강제적인 조정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한 육신과 그러한 십신의 성향 그러니까 뭐 여기에 일지가 식신이 있다면 식신과 관련되는 어떤 것 또는 여기 뭐 병오가 아니라 병술이었다 그러면 병술은 식신이잖아요. 그리고 토예요. 오행으로서의 토와 관련되는 일들 또는 그거와 관련되는 어떤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강제 조정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금묘화실로 첫 번째 따지면 두 번째는 이것이 시기적으로 언제냐는 거예요. 그거는 두 번째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원형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원형리정의 방법으로 이걸 살펴야 돼요. 그러면은 연지나 월지에 있으면은 뭐 초년이나 청년기에 어떤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이고 강제 조정하는 일을 겪게 되고 일지라면은 이제 장년기에 겪게 되겠죠. 장년기 그러니까 적어도 30대 40대 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지에 있으면 말년에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인 문제와 그것의 오행적인 문제 그 다음 십신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어느 궁에 위치해 있고 시기는 언제냐 하는 거를 금묘화실법과 원형리정법을 적용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형충하는 현상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갑진년 예를 들면 이제 갑진년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지인이나 술을 사주 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진년에 겪게 되는 건데 그 각각의 사주가 지인이나 술이 만약에 뭐 병호 일주가 아니라 병진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일주가 병진이라면은 갑진년에 진토가 와서 진진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이 일지에 있지 않고 시지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시지의 어떤 원형리적인 의미 또는 금묘화실의 의미에 따른 이거 시지에 있는 십신과 시지에 임한 십신과 또 오행과 시기의 문제로 이거를 금묘화실과 원형리정을 적용해서 그게 어떤 현상의 강제조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형충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과 의미와 원인에 대한 지금까지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형충이 되면 그럼 속수무책으로 그걸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충이 와도 그것은 뭐냐면은
사주 원국이나 운에서 이렇게 형충을 축술형을 했잖아요. 그래도 합이 일어나면, 이렇게 오술 합이 일어나면은 형충이 해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일단 해소되는데 확실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형충의 강도가 매우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형충 자체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형충의 강도가 매우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형충이라는 것은 누가 형충, 특히 충이라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금과 수가 목과 화를 충할 수 있는 거예요. 금수가 목화를 충하지 목화가 금수를 거꾸로 충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적천수에서 지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왕자 충세 쇠자발, 그러니까 왕한 금수가 약한 목화를 충하게 되면은 약한 그 목화는 뿌리가 뽑힌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화기가 매우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화가 충을 그러니까 금이나 수니까 뭐 해수나, 예를 들어 해수나 자수에 의해서 충을 대도 이 효과가 굉장히 작습니다. 특히 진술 충미의 충은 그 충의 현상이 있기는 있지만은 충의 현상이 좌오묘유의 충이라든가 인신사의 충처럼 그렇게 강렬하게 모든 것이 부서져 버리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충은 발생하지만 충의 강도는 매우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지금 갑진년에 이분이, 이 사주의 주인공이 갑진년에 이렇게 월지 술토를 진술충을 해도 그렇게 많은 그 충을 했는 현상은 경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론 충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되지는 않지만은 충했는 그 타격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토충이기도 하고 진술충의 충은 크지 않다고 적천수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전혀 충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충이 약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원국에 진이 있는 경우, 술이 있는 경우를 따지는데, 진이 있을 때는 갑진년에 진토가 있고 여기 원사주 어딘가에 진이 있다면은 그것은 형을 하는 거예요. 그 형의 위치가 일진냐 월진냐 시진냐 연진냐에 따라서 그 형이 발생하는 시기를 원형리정법으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지면은 그러니까 초년, 또는 월지라면 뭡니까? 청년, 일지라면 장년, 시지라면 말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1년 중이라면 뭡니까? 연월지가 그렇게 형충을 하면은 연초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일시지가 하면은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 쪽으로 가서 발생한다, 이렇게 원형리정법을 적용해서 그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고, 또 충하는 것이 인신사의 사명의 충이냐, 또 진술충 같은 토충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충의 강도를 우리가 또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주를 푸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풀어볼게요. 이 사주는 수월의 병화입니다. 수월의 병화인데 천간에 병화가 투간해서,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월급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주를 월급격. 근데 월급격이 천간에 정관과 인수를 보니까 이런 사주를 우리는 녹급용관격이다. 녹급용관이 관과 인수를 봐서 매우 잘 성격된 부귀한 격국이죠. 그러니까 원사주가 매우 잘 부귀하게 격국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생 동안 이제 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원사주, 타고난 원사주는 우리가 자동차로 말하면은 거의 최고급 벤츠는 아니지만 하여튼 중간급 정도 가는 그런 벤츠를 탈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벤츠 정도의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외제차 2대를 입고 잘 산다 그랬는데 이 정도 이제 원사주가 구성이 되면 되는데, 다만 이 사람이 살아가는 대운의 경로를 보면은 이 사주는 월급격이 계수 정관과 인수를 보지만은 정관의 힘이 그렇게 축토에만 통근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을목은 뿌리가 없는 상태, 이런 상태고, 을목 자체가 여기서 크게 필요한 역할을, 정관 때문에는 중요한 역할이 되긴 하지만 사주 전체 구조의 역학강도에서는 을목이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 이제 초년에 이렇게 갑을목이 오게 되면은 이 사람은 그렇게 공부를 썩 잘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만 초년에 이렇게 왔으니까 부모의 굉장한 성원 속에서 많은 공부를, 또는 외국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겪었겠지만 그 공부의 성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후에 지금 그 30대부터 들어오는 개미대원이나 여기 지금 이모대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에서 이제 개미대원과 이모대원에 오면은 이런 경우에는 직업적인 불안정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직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인생의 한창 때에 개미대원, 이모대원을 이렇게 만나버리면은 좋은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설사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오래 다니지를 못해요. 또는 몇 년 다니더라도 진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고위직으로 올라가기도 어렵고, 또 오래 일단 다니기가 어렵고, 좋은 직장 자체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고,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자산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데는 일생 동안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후에도 보면은 저 신사대원이나 경진대원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탈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가운 현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이 타고난 사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쉽게 말하면은 자동차는 한 중간급의 벤츠를 타는데, 그러니까 국산차도 뭐 제네시스 이런 거 타면 고급차잖아요. 좋은데 벤츠의 한 중간급 되는 차를 탈 수가 있어요. 그걸 타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거냐면, 자동차는 좋은데 흘러가는 그 도로, 가는 그 인생의 행로, 도로가 어떤 거냐면 고속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아니고 국도 중에서 이제 비포장도로는 아니에요. 비포장도로는 아니고 포장도로인데 국도 중에서 좀 길이 험한 그런 국도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길이 또 패여 있다든가 많이 꾸불꾸불한 길이라든가 그런 코스로 가는 그런 인생 행로를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명리가가 명리를 설명하면서 사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든가 사주대로 사는 게 아니라든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명리가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리학자가 로켓을 설계해서 달에 가는 로켓을 개발해서 막 설계를 하는데, 다 설계해 놓고는 이 로켓 쏘면은 달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어떤 로켓은 달에 가고 어떤 건 화성에 가고 어떤 건 금성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굉장히 무책임하고, 또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명리에 대해서 깨우치는 바가 전혀 없다, 빈 깡통이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이죠. 그렇게 말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일반 사람은 할 수 있는데 사주대로 살지 않는다든가 사주가 다 맞는 게 아니라든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적어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명리가는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고요. 저도 유튜브를 보다가 자기 친구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여기 있는 사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이거를 샘플 사주로 일단 제가 인용을 했고요. 외제차 2대 있고 잘 산다든가 화기가 치우쳐서 망한 사주로 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면은 왜 그런지를 설명을 잠깐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되는데, 요 2개 말을 하고 이 말을 안 하는 것은 본인이 그 명리가 자체가 이 사주를 풀지를 못했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